형부, 우리 비밀이에요. 처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허공에 맴돌았다. 나는 컵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장난처럼 들리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당황스러운 듯 웃으며 되물었다. 하지만 처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말 그대로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 작은 식탁 너머에서 나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애써 웃어 넘기려 했다. 무슨 비밀? 갑자기 장난이 심하네. 하지만 그녀는 장난을 칠 때처럼 혀를 낼름 내밀거나 웃으며 돌아서지 않았다. 형부가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불규칙한 리듬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컵을 내려놓았다. 장난이겠지. 그냥 심심해서 던진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비밀.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그녀는 확실히 변했다. 평소에도 가끔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 처제가 나를 편하게 대해준 덕분에 서로 말을 트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 말투, 행동,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변화는 느껴졌다. 식탁 너머에서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 어쩌다 스치듯 닿는 손끝. 형부, 고기 더 드릴까요? 평범한 질문이지만 그녀의 손길이 내 그릇을 지나치게 오래 머물렀다. 아, 그래. 고마워.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반응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각하는 걸까? 아내의 친동생이자 나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는 처제.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태도가 신경 쓰였다. 처제는 늘 내 시선을 유도했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는 모습, 소파에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면서 슬쩍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행동. 형부, 오늘따라 피곤해 보여요. 요즘 일 힘들어요? 그녀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도 나를 신경 쓰는 듯한 말들을 종종 했다. 그냥 바빴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처제는 내 반응을 살피듯 미소를 지었다. 형부, 요즘 저 피하는 거 아니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웃어 보였다. 그럴 리가. 내가 왜 널 피해? 그냥요. 느낌이 그래요. 처제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벌써 잠들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그녀의 행동이 신경 쓰인다. 단순한 처제와 형부 사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라졌다. 그녀가 그렇게 내게 말을 던졌던 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한 듯했다. 형부, 우리 비밀이에요.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제가 원래 이런 아이였나? 아니,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장난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장난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미 선을 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을. 형부, 잠깐만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골목길 저편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처제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차 창문에 기대듯 말했다. 형부,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차 문을 완전히 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도와달라는 건데? 처제는 핸드백을 살짝 움켜쥐며 말했다. 집에 가구 좀 옮겨야 하는데 혼자 하려니 도저히 안 돼서요. 원래 오빠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출장을 가버렸어요.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 부르지 왜 나야? 형부밖에 없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어쩐지 묘하게 들렸다. 아, 그래? 뭐 도와줄 수 있지.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차 문을 닫고 그녀를 따라갔다. 처제의 집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의 집에는 자주 온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어디부터 옮기면 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거실 구석을 가리켰다. 저 책장 좀 옮겨줄 수 있어요?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책장을 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겁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못 옮기겠더라고요. 처제는 내 옆에 서서 힘을 보태듯 책장의 반대쪽을 잡았다. 하지만 책장을 옮기다가 그녀와의 거리가 예상보다 가까워졌다. 팔이 스칠 때마다 전해지는 온기. 나는 자연스럽게 조금 뒤로 물러났지만 그녀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형부, 힘세네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운동 좀 했거든. 그래요? 모르고 있었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괜히 목이 말라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 당연하죠. 앉아 있어요. 내가 가져올게요. 처제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가볍게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은 내가 자주 왔던 공간이지만 오늘은 묘하게 다르게 보였다. 처제가 물을 건네주며 나를 바라보았다. 형부, 요즘 바빠요? 그냥 일하느라 바쁘지. 그래요? 그런데 그녀는 내 눈을 응시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예전엔 편하게 대해줬는데 요즘은 좀.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정신없어서 그래. 진짜로요? 처제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단단히 쥐었다. 어색하게 굴 필요 없어요. 처제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예전처럼 대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할게. 하지만 내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제의 집을 나서며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문 앞에서 나를 배웅하며 웃고 있었다. 형부,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별말을 다 하네. 다음에 또 필요하면 말해. 그래도 돼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필요하면 또 불러도 돼요? 그녀의 말투는 장난 같았지만 나는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처제는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문을 닫았다. 나는 발걸음을 돌리며 혼잣말을 했다. 뭔가 이상해. 이제 막 출장을 떠난 그녀의 남편, 그리고 혼자 남은 그녀. 나는 모르는 사이에 그곳을 다시 찾게 될 것만 같았다. 퇴근 후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다.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형부.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고개를 돌렸다. 처제가 어두운 골목길 한쪽에 서 있었다. 너 여기서 뭐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형부 퇴근했나 해서.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내 옆으로 성큼 다가왔다. 잠깐만요. 나는 자연스럽게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응, 형부. 저랑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머뭇거렸다.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처제는 가볍게 웃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형부랑 요즘 제대로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잠시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부,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나는 망설였다. 이 시간에? 네, 형부 피곤하죠? 딱 10분만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이미 그녀는 내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다. 가까운 카페에서요. 금방 끝낼게요. 나는 한숨을 쉬며 따라 나섰다. 멀어지려 했는데
결국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카페 문을 열고 있었다. 커피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처제는 컵을 손에 감싸쥐고 나를 바라보았다. 형부, 요즘 힘들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그냥 일하느라 바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녀는 말을 멈추고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형부가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뜨끔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닌데. 진짜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먹해진 것 같지? 나는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내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겠지. 아닌데. 처제는 내 손끝을 스치듯 가볍게 건드렸다. 형부가 나한테 신경 쓰이는 거 맞죠?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뺐다. 야, 무슨 소리야. 처제는 웃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난 괜찮으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멀어지려고 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형부가 나한테 신경 쓰이는 거 맞죠? 그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니야,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강하게 내 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게 되었다. 이제 정말로 멀어질 수 있을까? 나는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멀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처제의 집 문이 조용히 닫혔다. 형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은 적막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형부, 앉아요. 차 끓여줄게요. 처제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다. 형부는 순간 머뭇거리며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이내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괜찮을까? 이 집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안한 감정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주방에서 찻잔을 꺼내는 소리조차 이상하게 가깝게 들렸다. 처제가 찻잔을 들고 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형부, 피곤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웠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형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찻잔을 들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지. 형부 덕분에 힘든 하루가 덜 외로웠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형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형부는 눈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처제의 시선이 단단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처제는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그의 손등을 스치자 형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형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끝,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순간 형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알았다.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뀌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형부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옆에서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순간 강한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형부를 바라보았다. 형부, 후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다. 형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처제는 형부의 손을 잡았다. 형부, 이제 걱정하지 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형부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하지만 처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우린 아무도 모르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형부는 알았다. 이 관계는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형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신 차려야 해.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몸과 마음이 이미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나갔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무심코 확인했다. 새벽 2시 30분 미확인 통화한 건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다. 발신자는 처제였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어? 아내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형부, 뭐해요? 그는 손을 움켜쥐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민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눌러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 있어. 그리고 몇 초 후 처제의 답장이 왔다. 보고 싶어요. 형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얼굴과 어젯밤의 순간들이 끝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제 와줬네. 처제는 문을 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잠깐 들린 거야. 그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녀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요동쳤다. 형부, 커피 마실래요? 그래. 그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처제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형부, 이제 자주 올 거죠?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럼 멈출 수 있어요? 처제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처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형부, 이번 주말에 뭐 해요? 주말에? 별일 없는데. 그럼 우리 같이 시간 보낼래요? 형부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좀... 형부는 이제 나한테 핑계도 안 대잖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맞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있었다. 처제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처제는 그런 그를 편안하게 맞이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형부, 나 이제 혼자 있는 게 싫어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선을 넘고 말았다. 자연스러웠다. 아무런 저항도 갈등도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형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온기, 그녀의 손길, 그녀의 속삭임. 이제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다. 처제의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조차 들지 않았다. 형부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형부, 오늘도 와줘서 좋아요. 처제는 문을 열면서 환하게 웃었다. 형부는 대답 대신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감정이 더 큰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불안감? 아니면 그녀에 대한 강렬한 욕망? 형부, 커피 마실래요? 처제는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래. 그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공간.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형부, 이제 나한테 올 때 핑계 안 대죠? 처제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형부는 애써 웃어 보였다. 이제 와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 처제는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형부는 평소보다 늦게 그녀의 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멀리 골목길 어귀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형체만 보였지만 분명 사람이었다. 누구지? 형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형부, 왜 그래요? 처제가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는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형부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도 그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버렸다. 그건 장모님이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장모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설마. 형부는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장모님의 표정은 어둡고 복잡해 보였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모님이 조용히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날 밤 형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장모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처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엄마 본 것 같아. 몇 초 후 처제에게서 답장이 왔다. 어디서? 내 집 근처에서. 잠시 후 또 다른 답장이 왔다. 신경 쓰지 마요. 엄마한테 말할 생각 없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하지만 그날 밤 처제에게서는 더 이상의 답장이 오지 않았다. 형부는 여느 때처럼 장모님 댁으로 향했다. 주말마다 모이는 가족 식사 자리였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곳을 찾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장모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형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형부는 괜히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거실에는 아내, 장모님, 그리고 처제가 함께 앉아 있었다. 형부는 자연스럽게 소파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형부, 여기 앉아요. 처제가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형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도 잠시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아내가 웃으며 물었다. 엄마가 갈비찜 해줬어요. 처제가 밝게 말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시선이 다시 형부와 처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장모님은 원래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가 오갔다. 형부, 갈비찜 좀 더 드릴까요? 처제가 그의 접시를 보며 물었다. 그래. 고마워. 형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모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너희 둘 요즘 많이 친해졌더라. 순간적으로 식탁에 있던 모든 이들의 손이 멈췄다. 형부는 순간적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처제는 침착한 척하며 웃었다. 엄마, 형부 원래 친절한 거 알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 부쩍 더 그런 것 같아서. 장모님의 말투는 의미심장했다. 형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까요. 장모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그녀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형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처제가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와 앉았다. 그녀는 팔을 가볍게 소파 위에 올려두며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 요즘 바빠요? 응, 그냥 그렇지. 나한테 연락 좀 자주 해줘요. 처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다른 가족들이 가볍게 웃으며 말을 던졌다. 야, 너희 둘이 너무 친한 거 아냐? 순간적으로 형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내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요즘 보니까 너네 둘이 꽤 붙어 다니더라. 처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친한 게 나쁜 거야? 아니, 나쁜 건 아닌데 좀 이상해. 장모님이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형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제 들킬 날도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처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았어? 몇 분 후 처제의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엄마 원래 그래요. 하지만 형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눈치챘다. 그리고 그걸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거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귓가를 찔렀다. 너도 느꼈어? 응, 뭔가 이상해. 형부는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장모님과 작은 이모가 다소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이따금씩 형부와 처제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다. 설마 형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하지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형부, 뭐 드릴까요? 처제가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가 먹는 거 줘. 형부는 무심코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모님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너희 둘 요즘 부쩍 더 친해진 것 같네. 식탁 위에 긴장감이 돌았다. 처제는 태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친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형부는 장모님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의심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확신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거실로 모였다. TV에서는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는 달랐다. 아내는 남편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말했다. 당신 요즘 어디 가는 일 많아졌어? 남편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예전보다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아서. 아내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일 때문에 그래. 바빴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바쁘면 그렇겠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단단한 벽이 쌓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 한쪽에서 장모님과 작은 이모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진짜야? 내가 직접 본 거야?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 눈빛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 설마 우리 사위가 그런 사람이겠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들은 형부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들통나겠군.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작은 이모뿐만이 아니었다. 아내도 다른 가족들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딸을 잃고 싶지 않았고 사위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형부는 오늘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할 때가 온 걸까? 하지만 그가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고민은 아무 의미 없다는 듯 사라졌다. 오늘 올 거죠?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이미 익숙해진 대로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잠시 후에 갈게. 처제의 집으로 향하는 길, 형부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한 번이라도 그녀를 만나지 않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매번 그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매일 그녀의 집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처럼 느껴졌다. 돌아가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보다 보고 싶다는 감정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요. 그녀가 다소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조심하느라. 형부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형부, 이제 그만 멀어지려는 척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분명히 들킬 거야. 그래서 멈추고 싶어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을 맞추어 만났다. 형부는 퇴근 후 가끔은 늦은 저녁을 먹고 온다고 핑계를 대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때로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둘러댔고 가끔은 차를 타고 한참을 돌다가 일부러 늦게 귀가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반복될수록 핑계는 점점 빈틈이 많아졌다. 형부, 요즘 나한테 오는 게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처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조심하자. 요즘 다들 우리를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데 형부는 내가 없으면 못 살죠? 처제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형부는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그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이미 그녀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를 만나지 않는 하루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점점 더 위험한 감각이 스며들었다. 장모님은 자꾸만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작은 이모는 뜬금없이 말했다. 조카 사위, 요즘 어디 자주 다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냥 일이 바빴어요.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무슨 말이야? 그냥 가끔씩 퇴근 후에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야 뭐 피곤해서 혼자 드라이브 좀 한 거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처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다들 뭔가 이상해. 몇 분 후 처제의 답장이 왔다. 그럼 멈출 거예요?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아니,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내일 봐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그녀 없이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형부는 퇴근 후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차 안에서 시동을 끄고도 바로 내리지 못했다. 요즘 들어 아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맞아주지 않았고 자꾸만 무언가를 눈치채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예전에는 고생했어 라고 말하던 아내가 이제는 시계를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고 있었다. 설마.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내가 거실에서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다. 남편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응. 요즘 야근이 많았잖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등을 기대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당신 요즘 정말 바쁜 거 맞아? 그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냥, 요즘 당신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잖아. 그리고 퇴근 시간인데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피곤해서 핸드폰 확인도 잘 못하고.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회사에 전화해볼까?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자연스럽게 반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냥 이상해서.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낮에 엄마랑 통화했어. 그의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당신이 퇴근하고 나서 동생네 집 앞에서 봤다고 하더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날 당신 나한테 야근한다고 했었지?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이미 뭔가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해봤어. 당신이 정말 바빴던 게 맞나?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물어볼까 했어. 당신이 정말 바빴던 게 맞는지. 남편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아내는 더 이상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아내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사람 우리 처제 맞지?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입에서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내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그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당신,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끝까지 모른 척할 거야? 아내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난 바보가 아니야.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 동생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남편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처제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제는 더 이상 둘러댈 수도 없었다. 별일 아니야. 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별일 아니라고? 아내가 헛웃음을 지었다. 당신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지?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회사에서 바빴다고 했지. 그런데 당신 동료한테 물어봤어. 남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다들 이상하게 말하더라. 당신 요즘 야근 거에 안 했대. 아내는 천천히 그를 조여왔다. 그리고 엄마가 당신이 동생 집 앞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마 했어. 우리 남편이 내 동생이랑 그런 관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당신 태도도 그렇고 요즘 우리 동생도 뭔가 달라졌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거기서 뭐 한 거야? 남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너무 오해하지 마. 나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야. 남편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그를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럼 대체 왜 그랬는데? 그냥 처제가 힘들어 보여서 가끔 얘기 들어주러 간 거야. 그렇게 늦은 밤까지? 아내는 조소를 흘렸다. 당신 동생 집에 가서 몇 번 잤어? 그 순간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차가웠다. 아니라고 해봐. 한 번도 안 그랬다고 해봐. 남편은 입술을 뜯으며 눈을 피했다. 아내는 그제야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즐겁지 않은 쓰디쓴 웃음이었다. 난 아직도 믿고 싶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아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넌 이미 끝났어. 그 순간 남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의 표정에는 더 이상 사랑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변명할 수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아내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내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난 이걸 그냥 넘길 생각 없어.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보겠어.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어떤 선택도 이제는 늦었다는 것을. 거실은 폭풍이 휩쓴 듯한 침묵 속에 휩싸였다. 아내는 가만히 서서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다.
이제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은 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쾅! 장모님이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도 경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짜야. 아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맞아, 진짜야.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짓말이겠지?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처제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미 다 알게 됐으니까. 장모님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처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형부를 사랑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작은 이모는 입을 틀어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처제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동생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순식간에 소란이 일었다. 작은 이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사람이 내 형부야. 우리 가족이라고. 가족이었죠.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처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다. 난 이제 형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미친. 장모님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너희 둘 지금 당장 끝내. 아니면 난 너희를 내 딸, 내 사위로 생각하지 않겠다. 처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엄마, 난 이미 선택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저도.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내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나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처제는 형부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아내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랑 뭘 했는지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사랑을 선택한 게 죄라면 난 평생 죄를 짓고 살겠어. 처제의 대답에 장모님은 또 한 번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작은 이모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걸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남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처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 이제 어쩔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무거웠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모든 걸 뒤로하고 함께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남편은 두 손을 가방끈에 힘껏 쥐었다. 눈앞에서 아내가 문을 닫고 집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끝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그는 집을 잃었다. 아내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다. 이제 그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집을 나와 한참을 걷던 남편은 결국 차를 타고 무작정 길을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아내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차 안은 적막했고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는 삭제될 것이란 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가족들과 모여 웃으며 식사를 했던 남자. 이제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달리다 결국 작은 모텔에 차를 세웠다. 그날 저녁 처제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처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형부를 사랑해. 그걸 사랑이라고 해? 응. 장모님은 손을 덜덜 떨었다. 작은 이모가 다급하게 말했다. 얘야,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장모님은 그대로 벽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도저히 널 용서할 수 없어. 처제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나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겠네. 장모님은 순간적으로 처제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뿌리쳤다. 엄마,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이지 마. 처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남편은 모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처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형부, 나도 집에서 쫓겨났어. 형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아야겠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형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다. 형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처제는 천천히 침대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형부가 원하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도 돼.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그럼 우리 도망갈까? 형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망? 응, 이 도시에 있으면 계속 우리를 찾으려고 할 거야. 난 이제 가족도 없고 형부도 그렇잖아.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형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 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걸 버리고 둘만의 세상을 향해. 형부는 새벽녘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텔방은 조용했고 옆에서는 처제가 잠든 채로 가볍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인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이 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초췌했다. 단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가 사랑했던 가정, 가족, 일상 모두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유일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처제.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간절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형부 왜 안 자요?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 처제는 눈을 깜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형부, 우리 어떻게든 함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텔방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둘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의 지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고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사람 아니야? 그렇대. 자기 처제랑. 그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제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처제는 형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우리 떠나자. 떠난다고 해결될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해도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처제의 눈빛은 단호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형부랑 나 둘이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택을 내렸다. 그래, 떠나자.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형부와 처제는 새벽녘 짙은 안개 속을 뚫고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중이었다. 가족도,
과거도 자신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했다.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들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다. 형부, 정말 괜찮겠어요?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형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했잖아. 처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형부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우릴 모르는 곳,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묻지 않는 곳. 그 말에 처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네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여관방에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처제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형부의 손을 잡았다. 형부,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형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괜찮을까? 우린 괜찮아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형부는 알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그러나 그들을 쫓는 것은 기억과 죄책감이었다. 그들은 떠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제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난 형부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는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다. 형부,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걸까? 처제가 조용히 물었다. 형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다.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일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형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표정을 보았다. 처제도 가끔씩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불안했다. 형부, 우리는 영원히 도망쳐야 할까? 형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인천국제공항. 아침 7시 붉은 노을처럼 설레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50세 동갑내기 부부 민석과 윤경, 그리고 민석의 오랜 친구 상훈과 그의 아내 은지. 이번 여행 제대로 즐겨보자고 민석이 장난스럽게 외치며 짐가방을 들어 올렸다. 상훈도 그의 질세라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이제 우리도 젊은 날처럼 돌아가야지. 어때? 맞아. 청춘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은지가 밝게 웃으며 윤경을 바라봤다. 윤경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한창이라고. 출국 심사를 마친 네 사람은 면세점에서 간단히 쇼핑을 한 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드디어 출발이다. 약 5시간의 비행 끝에 네 사람은 태국의 푸켓공항에 도착했다. 와, 이 공기는 완전 다르다. 윤경이 두 팔을 벌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한국이랑은 완전 다르지? 이래서 해외여행을 오는 거야. 상훈이 짐을 끌며 활짝 웃었다. 리조트로 이동한 네 사람은 곧바로 푸켓의 유명한 해변으로 향했다. 이야, 이런 데서 사진 한 장 안 찍으면 안 되지. 민석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두 부부가 해변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아내들은 나란히 앉아 발을 물에 담그고 남편들은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내일은 어디 갈 거야? 은지가 물었다. 오후에는 스노클링, 저녁에는 선셋 크루즈 예약해놨어. 윤경이 신나서 대답했다. 완벽한 일정이네. 상훈과 민석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 누구도 이 여행이 무엇을 남길지 모른 채로 여행의 매 순간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가 끊임없이 돌아갔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가득 담았다. 자자. 영상도 찍어야지. 브이로그처럼. 민석이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푸켓 해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우리 커플샷도 찍자. 와, 물 진짜 깨끗해. 상훈 오빠, 여기 와봐. 행복한 순간이었고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이제 곧 이 모든 기록이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는 열쇠가 될 줄이야. 여행의 마지막 날, 리조트 수영장에서 칵테일 한 잔씩 들고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했다. 이번 여행 진짜 좋았어. 윤경이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네 명이 함께 오니까 더 재밌더라. 상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음에 또 오자. 은지가 잔을 들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 행복한 웃음소리.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주 천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난 후 네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서 다시 바쁜 일상에 적응하는 민석, 가사일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윤경, 여행 잘 갔다 와서 다행이야. 친구들에게 사진을 공유하는 은지. 다음에 또 가자. 여행을 즐거웠다며 상훈이 보내는 카톡.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다. 여행이 남긴 건 아름다운 추억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노트북을 켜고 여행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와, 이거 진짜 좋네. 민석은 영상을 하나씩 재생했다. 푸켓 해변에서 찍은 영상, 리조트 수영장에서 건배하는 모습, 배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찍은 장면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다. 아내와의 다정한 커플샷,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웃던 시간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찍었던 감성적인 영상들.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런데 이건 뭐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름 없는 동영상 파일. 그는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화면이었다. 호텔방 안에 흔들리는 카메라, 누군가의 실수로 녹화 버튼이 눌린 듯한 느낌. 뭐야, 이거? 실수로 찍힌 영상인가? 민석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낯익은 두 사람이 등장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몰라? 윤경과 상훈, 둘이 호텔방에서 단둘이 있었다. 민석의 손이 멈췄다. 이게 뭐야?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윤경이 상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렇게 여행 와서 더 좋아? 나도 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는 명확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민석은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서 아내와 친구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눈빛, 여행의 마지막 밤, 둘만의 은밀한 순간.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괜찮아. 남편은 모를 거야. 민석은 눈을 감고 싶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봤다. 아내의 목소리, 친구의 속삭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손길,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의 장면.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분노에 찬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충격, 분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허탈함. 말도 안 돼.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윤경에게서 온 카톡.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민석은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오, 웬일이야? 그럼 스테이크? 좋아. 맛있는 거 먹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싸늘한 미소였다. 아내는 아직 모른다. 친구도 아직 모른다. 하지만 민석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여보, 오늘 저녁 기대해. 그는 조용히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아침 7시 햇살이 부드럽게 침실을 비추고 있었다. 윤경이 커피를 내리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스테이크 맛있었지? 민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응. 정말 맛있더라. 라고 답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의 속은 끓고 있었다. 그녀가 내리는 커피를 보며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상훈과 나누던 장면이 떠올랐다.
너랑 이렇게 여행 와서 좋다. 우리 계속 이러면 안 될까? 괜찮아. 남편은 몰라. 괜찮아. 남편은 몰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 민석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증거가 더 필요해. 민석은 확신이 필요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와 친구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기, 그녀의 일정과 행동을 기록하기, 의심스러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어느 날 밤 윤경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민석은 조용히 아내의 핸드폰을 열었다. 우리 언제 볼 수 있어? 곧 연락할게. 남편이 신경 쓰여서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정말 좋았어. 그는 숨을 삼켰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제 너희가 무너질 차례야. 민석은 그녀의 대화를 조용히 캡처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무심코 말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러 갈까 하는데 괜찮지? 응. 재밌게 다녀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차를 몰고 외출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말과는 달리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레스토랑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훈을 만났다. 역시 예상대로야. 민석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녀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상훈의 손 위에 얹혔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모였군. 아내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집에서 핸드폰을 가까이 두고 다녔다. 자꾸 민석의 눈치를 살폈다. 민석은 모른 척하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피곤해 보이네. 윤경은 순간 움찔했지만 아니야, 그냥 요즘 좀 바빴어. 라고 답했다. 그래. 넌 내가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불안해해야 할 차례야. 며칠 후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상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경과 상훈이 만난 걸 모른 척하며 민석은 흔쾌히 약속을 잡았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와, 다들 바빴네. 한잔하자. 분위기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민석은 두 사람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가지고 노는 거야. 민석은 은근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 우리 여행 때 찍은 영상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윤경의 손이 멈칫했다. 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다음에도 같이 가야지. 안 그래? 너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모든 걸 알고 있는 남편,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믿는 아내, 불안해하는 친구.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다. 자, 건배하자.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미소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윤경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응.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 오늘도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겠어. 그래? 잘 다녀와. 민석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차가웠다. 오늘도 그녀의 거짓말을 확인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분 후 윤경이 차를 타고 나갔다. 민석도 조용히 차에 올라 그녀를 따라갔다. 거리 유지, 신호 기다리기, 우회도로 사용 완벽하게 들키지 않도록 미행을 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작은 카페였다. 역시 상훈과 만나는군. 좋아. 이제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지. 민석은 조용히 차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멀리서 바라보니 윤경과 상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로를 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다.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손을 잡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장면, 그리고 키스를 나누는 순간 이제 너희가 더는 변명할 수 없을 거야. 그는 사진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도 필요하지. 카메라를 영상 모드로 전환했다. 이제 남편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글쎄 그냥 평소처럼 하면 의심 안 할 거야. 그래. 우린 조심해야 돼. 너희 말 하나하나 다 녹음되고 있어. 이제 그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었다. 좋아. 이제부터는 심리전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날 밤 윤경이 집에 들어왔다. 여보, 나 왔어. 민석은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오, 재밌게 놀다 왔어? 응.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완벽한 거짓말. 하지만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 다음에 나도 같이 가자. 내가 얼마나 더 속일 수 있을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속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윤경이 침실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나 민석이 모르게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어. 그래. 나도 그래. 조심해야 해. 이제 더는 못 숨길 거야. 그는 핸드폰을 통해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다. 남편이 무언가를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러나 민석은 철저하게 모른 척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더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우리 여행 때 찍은 영상 정말 좋더라. 그렇지? 우리 또 가야지. 그래. 다음엔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지.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제부터 내가 불안해할 차례야. 아침 주방에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윤경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최근 몇 주간 그녀는 예민해져 있었다.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불안감이 쌓이고 있었다. 여보, 커피 마시면서 좀 쉬어. 민석이 커피잔을 건넸다. 고마워. 근데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녀는 민석이 너무 친절해진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불안했다. 좋아. 내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군. 그냥 행복해서 그래. 여보, 요즘 여행 사진들 다시 보는데 너무 좋더라. 그렇지? 나도 다시 가고 싶어. 민석은 일부러 태블릿 화면을 윤경이 볼 수 있게 두었다. 여행 사진과 함께 불륜 증거 영상의 작은 썸네일이 보였다. 윤경 그리고 상훈이 함께 있었던 호텔 방.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거 뭐야? 응? 아, 그냥 여행 때 찍었던 영상인데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윤경은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침대에서도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을까? 창훈 오빠, 우리 조심해야 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몰라, 요즘 민석이 너무 친절해. 그녀는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불안해할수록 나는 더 즐겁다. 다음 날 저녁, 민석은 윤경을 위해 특별히 저녁을 준비했다. 테이블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와인까지 따라주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0년 됐네. 그러게 시간 정말 빠르다. 내가 나를 속인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겠지? 윤경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너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 그때 민석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우리 서로 비밀 같은 거 없지? 그럼 당연하지.
윤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말 참 잘하는군. 그날 밤 민석은 거실에서 일부러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응. 그럼 너도 잘 지내지? 윤경은 거실 문 뒤에서 몰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우리 조만간 다 같이 모이자. 여행 얘기도 다시 하고. 그래, 그러자. 너희 둘이 얼마나 당황할지 기대된다. 윤경은 화장실로 가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혹시 민석이 다 알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민석은 윤경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뭐야? 그냥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 선물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우리 여행 때 찍은 영상들 저장해 놓은 거야. 그 순간 윤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그 영상도 들어있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설마 남편이 정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언제 시간 날 때 같이 보자. 내가 그걸 볼 용기가 있을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한다. 아내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간다. 이제 그녀가 먼저 무너질 시간이다. 내가 나를 속였다고? 좋아. 하지만 이제 내가 겪을 고통은 내가 정한다. 아침 식탁. 윤경은 눈에 띄게 초췌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의 컨디션은 급격히 나빠졌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는지 그녀는 점점 두려워하고 있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윤경이 핑계를 댔다. 그럼 푹 쉬어야지. 내가 오늘 저녁도 준비할게. 내가 편안하게 쉴 날은 이제 없겠지만. 민석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윤경은 거실에서 몰래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너무 불안해. 왜? 무슨 일인데? 민석이 너무 친절해졌어. 마치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좋아. 이제 내가 상훈에게도 흔들리기 시작했군. 아직 확실한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티 내지 마. 하지만 윤경은 이미 티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불안할수록 나는 더 즐겁다. 며칠 후 민석은 일부러 상훈과 은지를 저녁에 초대했다. 우리 모처럼 다시 같이 밥 먹자. 요즘 자주 못 봤잖아. 좋지. 윤경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상훈 역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다. 이제 직접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테이블에는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 건배할까? 그래. 좋은 시간 보내자. 건배. 하지만 두 사람은 편하지 않았다. 윤경과 상훈은 서로 눈을 피했다. 민석은 그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언제쯤 깨달을까? 식사가 진행될수록 민석은 일부러 불편한 대화를 던졌다. 우리 여행 때 사진 다시 보니까 좋더라. 아, 맞아. 우리 진짜 재밌었지. 윤경은 말을 맞추면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호텔에서 찍은 영상이 제일 재밌더라고. 이제 슬슬 눈치를 챌 때가 됐지. 윤경은 와인잔을 들다가 손을 떨었다. 상훈 역시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래. 무슨 영상? 응.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더라. 내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고 싶다. 그날 밤 윤경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USB를 확인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폴더를 열어보았지만 평범한 여행 영상들 뿐이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 그 파일은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내가 불안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상훈 역시 윤경과 같은 불안에 빠져 있었다. 내가 너무 티 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민석이 하는 말이 이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하지만 상훈도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역시 민석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너희 둘 다 무너질 차례야. 그날 저녁 민석은 일부러 노트북을 열어 여행 영상을 재생했다. 윤경이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네 사람, 바닷가에서 다 같이 장난치는 장면,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 썸네일 하나가 짧게 지나갔다. 윤경 앤드 상훈 호텔.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래. 내가 이걸 봤다는 걸 알고 있다. 여보, 같이 볼래? 아, 아니야. 나 피곤해서 잘래.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가 됐다. 아침 식탁. 윤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이미 불안감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 윤경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래? 요즘 불면증이 심한가 보네. 좀 그래.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남편이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 점점 내가 흔들리고 있어. 그날 오후 윤경은 핸드폰을 꼭 쥐고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큰일 난 거 아닐까? 아니, 아직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런데 민석이 너무 이상해.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러나 윤경은 이제 예전처럼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만약 정말 다 알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좋아. 이제 내가 인정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군. 그날 밤 윤경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 영상이 정말 USB 안에 들어있는 걸까? 그럼 왜 민석이 그걸 보자고 했을까? 혹시 일부러 내 반응을 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걸까? 의심과 불안이 쉴 새 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USB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의 영상은 없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여보, 뭐해? 이제 진짜로 내가 걸려들었어. 윤경은 깜짝 놀라며 급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파일 좀 정리하려고.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놀라?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며칠 후 민석은 일부러 다시 상훈과 은지를 저녁에 초대했다. 우리 요즘 다들 바쁘네. 모처럼 같이 먹자. 그래, 좋지. 하지만 윤경의 표정은 불안했다. 상훈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직접적으로 흔들어줄 차례야. 평소처럼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묘하게 달라졌다. 우리 여행 때 찍은 영상들 다시 보는데 진짜 재밌더라. 그래. 무슨 영상? 다양한 거 있지. 호텔에서 찍은 것도 많고. 윤경의 손이 멈췄다. 상훈의 표정이 굳었다. 호텔에서. 응. 그때 우리 진짜 즐겁게 놀았잖아. 이제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할 시간이다. 그날 밤 윤경은 결국 참지 못하고 상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빠, 민석이 우리 영상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아직 확실한 거 없잖아. 근데 왜 자꾸 호텔 얘기를 꺼내겠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이미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상훈도 더 이상 차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너 요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더 티나는 거라고.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좋아. 이제 너희 둘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군. 다음 날 저녁 윤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했고 그녀는 폭발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던 중
그녀는 그릇을 던져버렸다. 쨍그랑.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그럴 리가 있나? 민석은 차분한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윤경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이제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차례야. 새벽 2시, 윤경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그녀의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민석이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겁을 먹은 걸까? 그녀는 결국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왜 또 그래? 민석이 나를 계속 압박해. 나 너무 무서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좋아. 내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군. 다음 날 아침, 윤경은 민석을 마주 앉아 바라봤다. 그러나 남편은 신문을 보며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 그녀는 속이 끓어올랐다.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그냥 이혼하는 게 어때? 그 순간 민석은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혼? 갑자기 왜? 그냥 요즘 힘들어서 그래. 그녀는 핑계를 댔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나 민석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혼이라 생각해 봐야겠네. 뭐, 아직 확신이 안 서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너도 나 싫어하잖아. 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어.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줄 줄 알았어?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그녀는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졌다. 그날 밤 윤경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혹시 나를 벌 주려고 이러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다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민석이 이혼을 안 해주겠대. 그럼 그냥 좀 더 참아봐. 아니야. 난 이제 못 참겠어. 그래. 내가 먼저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이 왔군. 며칠 후 윤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민석을 마주보고 소리쳤다. 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이혼을 하고 싶으면 차분히 얘기해야지. 이렇게 소리 지르면 곤란하잖아. 너무 재미있군.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윤경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다. 제발 그냥 끝내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진짜로 무너질 때까지 난 널 놔주지 않을 거야. 새벽 3시 윤경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떨렸다. 며칠째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한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민석은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걸까? 혹시 내가 먼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상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제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이젠 어떻게 해야 해? 그러나 상훈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도 이제 이 일에서 발을 빼려는 걸까? 좋아. 내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다음 날 아침 윤경은 피폐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잘 잤어? 민석은 평소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따랐다. 그냥 그랬어. 윤경은 남편이 너무 평온한 것이 소름 끼쳤다. 자기는 이렇게까지 불안한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 여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아직 그 얘기야?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그냥 끝내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더 망가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윤경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날 밤
윤경은 다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민석이 이혼을 안 해줘. 그냥 조금 더 참아봐. 아니, 난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상훈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그도 이제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우리 그냥 각자 해결하자. 뭐, 난 더 이상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좋아. 이제 내가 완전히 혼자가 됐군.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윤경은 점점 더 말수가 줄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여보, 나 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래, 다녀와. 그녀는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녀가 행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이혼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겠다.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직접 맞서기로 했다. 더 이상 이 게임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좋아. 이제 내가 직접 움직이겠군. 그날 밤 윤경은 민석이의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손에 들린 서류를 꽉 쥐었다. 여기, 이혼 서류야. 오? 벌써 준비했어?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태연한 반응에 윤경은 더욱 화가 났다. 이제 됐지? 더 이상 나를 가지고 놀지 마. 응. 생각해 볼게. 내가 먼저 뛰어들었잖아? 그러면 내 방식대로 끝내야지. 윤경은 치를 떨었다. 이제 나를 좀 놓아줘. 아직은 아냐. 그녀는 충격에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진짜로 모든 걸 포기할 때까지 난 널 풀어주지 않을 거야. 새벽 2시 윤경은 침대 모서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흥크러졌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다. 이제 끝내야 해.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내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윤경은 힘없이 식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배고프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그녀는 도저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민석은 평소처럼 음식을 씹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이혼하자. 아직 고민 중인데? 윤경은 젓가락을 쥔 손을 떨었다. 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내가 좀 더 고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무너지고 싶어 했잖아? 그녀는 이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날 밤 윤경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이제 진짜 끝장났어. 그만해.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난 이미 다 잊고 있어. 너도 알아서 해.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완벽한 고립. 이제 내가 스스로 무너질 차례야. 다음 날 윤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민석을 마주보고 소리쳤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너 다 알고 있지? 나랑 상훈 다 알고 있잖아. 그랬던가? 민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대체 얼마나 더 나를 괴롭힐 거야? 글쎄, 내가 먼저 이혼을 원했던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대신 가장 고통스럽게 줄 거야. 윤경은 울부짖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그냥 끝내줘. 아직은 아냐. 내가 나를 속였잖아? 이제 내가 날 붙잡아야 할 차례야. 새벽 4시 윤경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초점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더는 버틸 수 없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이제 내가 스스로 무너질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윤경은 눈이 퉁퉁 부은 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커피 마셔. 민석이 커피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녀는 멍하니 커피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들었다. 우리 이혼하자. 이제야 제대로 된 목소리로 말하는구나.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명했다. 왜 이제서야 서명하는 거야? 내가 먼저 나를 버리고 싶어 했잖아. 이제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끝내주는 거지. 내가 원한 건 내가 완전히 무너진 후의 이혼이었어. 윤경의 손끝이 떨렸다. 이제야 진짜 끝났어. 그날 밤 윤경은 마지막으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이혼했어. 이제 어떡하지?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 이제 내가 진짜로 혼자가 됐어. 며칠 후 윤경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작은 원룸.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다 내 잘못이었을까? 그녀는 손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사진을 찢어버릴 힘조차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